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늦은 시간이지만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이 부결이 되었죠. 투표 자체가 불성립이 된 겁니다. 원래 제적의원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거대 야당 192명과 그리고 3명, 국민의힘 3명이 있죠.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이 투표를 해서 195명이 투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투표가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와중에 말이죠. 이제 이재명 대표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년 초에 2심에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나옵니다. 고등법원에서. 원래 공직선거법에서는 1심 판결이 6개월, 2심 판결 3개월, 3심 판결 3개월, 1년 이내에 끝나야 될 것을 1심에서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은 633을 지켜라. 그래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1, 2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 한동훈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미지수지요. 한동훈의 꿈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동훈은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자, 개헌법에 의해서 또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놨죠. 그런데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말이지. 이번 탄핵 부결이 되었지만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 조금 전에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심각하고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러면서 군 관련자도 다 배제시키고 임기를 단축시키고 직무를 배제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참 도도한 친구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 한동훈이 좋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할 때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모습 아주 총명하고 예리하고 분석력 있고 촉이 있고 언변술도 좋고 그래서 야 멋있구나 저도 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와서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국회의원 22대 선거를 진두지휘하기 전이었지요. 그래서 내가 한동훈이한테 12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2대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칼럼도 썼고 여러 신문사에 제가 칼럼을 썼는데 거기서 가장 제가 한동훈이에게 강력하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사전투표제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날 선거를 하게 되면 5일, 6일 날 사전투표를 하게 되는데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할 때 그 지역에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원리 원칙 법대로 그걸 바꿔라. 그래서 한동훈이가 뭐 했느냐?
기자들하고 언론에서 인터뷰 한 번 했습니다. 예, 프레센터에서. 3번을 얘기했습니다. 내 현재 기억에. 강력하게 관철시키겠다고. 그래서 기대가 컸지요. 왜? 나는 4월 10일 날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2월달 작년 10월부터 언론에다가 제 칼럼을 부정선거를 막아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그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사에서는 제 칼럼도 일부 편집부에서 삭제를 시켰더라고요. 어느 문장을.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동훈이에게 부정선거를 막으려면은 이거 해야 된다 하고 했더니 열심히 하더라고요. 언론에 3번 나왔습니다. 강력하게 하겠다고. 그래놓고 어느 날 꼬랑지를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건 분명히 어디서 외압이 있었거나 아니면 커넥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훌륭한 겁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다가 많은 힘을 몰아주었습니다. 지금 108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번에 정상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국민의힘은 160석, 70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170, 국민의힘은 108, 더불어민주당 172가 되고 나머지 기타 정당들이 해서 300명이 된 건데 제대로 선거했으면 국민의힘은 과반수가 훨씬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 한동훈이가 열심히 선거운동 했어요. 인기도 좋았어요. 한동훈이를 보고 표를 준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줬는데 부정투표로 졌어요. 그러니 진짜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당대표 나갈 때 부정선거였어요. 제가 방송했습니다. 또 커넥션이 있었구나. 무슨 밀약이 있었구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파헤쳐야 돼요. 이게 카르텔이 있어요. 카르텔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동훈이는 무슨 검사하다가 법무부 장관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컸죠. 그리고 이제 당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나는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부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떤 일이든 초등학생 반장을 뽑던 시의원을 뽑던 구의원을 뽑던 부정선거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당대표까지도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했습니다.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본인은 알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이 다 위선이고 허위고 가짜고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본인은 당대표라고 하지만은 국회의원 안 해봤잖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한 사람이야. 국회의원 3선 한 사람이야. 이 원내대표를 부하 직원 부리듯 명령하고 말이죠. 그러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사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할 것이 아니라 당신 한동훈이가 사표해야 될 것 같아요. 나 한동훈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중대 같아? 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진정성을. 그리고 비상계엄한 이후에, 해제한 이후에 이재명이 만나가지고 그 포옹하는 모습, 악수하는 모습 정말 역겹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이는 원래 오늘 7시에 하기로 했는데 앞당긴 이유가 있습니다. 2시간 앞당긴 이유. 한동훈이한테 어떤 답을 얻지 못했거든. 한동훈이로부터 어떤 답을 얻지 못했어. 그리고 본인은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겠다, 대통령을. 건방지게. 응? 이런 건방진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에? 그렇게도 권력이 좋은가? 에? 정말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사표를 해야 돼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표 낼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고생 했겠습니까? 에? 무슨 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총사령관이나 됩니까? 에? 사단장이나 됩니까? 명령하게? 그렇죠. 모든 조직은 수평적이면서 수직적인 겁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잖아요. 정부 조직법이든 법원 조직법이든 자 수평이면서 철저한 수직입니다. 당연히 예우하고 존경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았나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그리고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말이죠. 에? 오로지 자신의 권력 추구만을 위해서. 야망, 대통령 야망의 꿈이 있겠죠. 저 역시도 한때 젊었을 때는 대통령의 꿈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인간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런 아직과 독선,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켜보니까. 허위, 위선, 독선, 독재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검찰에 계실 때도 부정선거 많이 접했을 거예요. 부정선거. 그래서 반국가 세력들을 배제시켜야 되겠다. 종북 세력들을 배제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양정철이라고 아십니까? 옛날 민주당 연구원장 했던 양정철이가 중국에 하고 소통을 많이 했지요. 아마 그런 어떤 내막이 있을 겁니다. 내막이 있을 겁니다. 다 이제 지나간 시절이라 다 잊어버렸는데 양정철 부정선거 총대 맨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그러니 김민석이라고 있잖아요. 최고위원 영등포에서 그것도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추미애 오늘 그 뉴스 뭡니까 방송 보니까 그건 누굽니까? 이현주 전현희 추미애 그 뭐 3인방이 뭐라고 그래요? 그 뭐 여전사 다 부정선거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그 전산 그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서울 같은 경우는 3표당 1표 가짜표. 경기도 같은 경우는 4표당 진짜표에 하나 가짜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 부산 같은 경우 있죠. 누구냐 누구 의원 있었는데 그분도 당선됐어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도 당선됐다고요. 당선되면 6선 의원이고 이번에 됐으면 이제 국회의장감이죠. 국회의장. 그런데 부정선거로 떨어졌잖아. 제가 표 계산 다 했어요. 그래서
권력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권력이 무너지면 인생 무상이야. 인생 무상. 아마 양정철이가 중국 공산당들하고 그런 유착설이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 간 적이 있어요. 북경에 가서 공산당 당원들 한 5천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시의 장급들 한 500명하고 미팅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절대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놀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그 김영현 장관이 청문회에서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비상계엄했냐? 부정선거 막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좀 이따 이제 동아일보 사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메이저 언론에서 조중동에서 부정선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 당시 4.10 하기 전에 계속 캠페인했어요.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청난 광고비를 책정해서 엄청난 수입이 있었을 겁니다. 커넥션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로 이러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망가지면은요, 언론사들도 힘들어져요. 망가집니다. 대한민국 경제부터 살려야 돼요. 경제가 좋아야 언론사에 광고도 할 거 아니겠어요? 국가 또 예산도 줄 거 아니에요? 신문도 사볼 거 아니냐고요? 다 예산 편성해서. 에? 저도 잡지를 20년 발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빼놓고 수많은 장차관들, 국무총리, 수많은 국회의원들 교류했습니다. 국가 돌아가는 국가 시스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하고도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칼럼 쓰면 봉투 절대 받지 않습니다. 평생을 정신은 상향, 물질은 하향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 물러나야 돼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표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끝나면, 아니죠, 정기국회 끝나고 11일 날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발의한다고 합니다. 뭘로 재발의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남은 임기 동안 2년 4개월 동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이야기할 뿐이고 제가 그동안 평생을 쌓아온 그런 정보력 여러분들에게 진솔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